유승건 김철의 여의당 여의당 학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부패, 네. 부패와 투명도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부패의 본질이라든가 또 부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네. 그거 알아봤으니까 이게 정말 이제 부패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NH. 네, 그렇죠. 예. 뭐 요즘에 좀 근데 시들시들해졌어. 그렇죠. 조금 이제 예. 관심이 조금 떨어졌죠. 이게 문제야. 이게 계속 어. 관심 갖고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네. 뉴스 보면은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LH 사태가 지금 막 이렇게 들을 끌었던 거는 사실 부정 부패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질투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질투심. 네. 나도 빨리 저런 정보를 가져가 미리 그렇죠. 알았으면은 내가 네. 뭐 달러 빚이라도 들여가지고 투자했을 텐데 네. 뭐 이런 거 그러지 그러니까 못한 이 거예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잠깐 솟았다가 바로 시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일이고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비난세가 좀 수그러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비난 자체가 부정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질투심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있고 또 질투심도 좀 있고 네. 국민의 관심적인 면에서는 네. 근데 그게 또 표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선거에 드러났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발본색원해가지고 뿌리를 뽑는 모습까지 못 간 거는 저는 좀 야당이 너무 좀 태만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당이 좀 끝까지 좀 물고 늘어치고 네.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어찌됐든 LH 때문에 이번에 그 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았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해서 표가 갔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다면 그렇죠.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쉽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것, 뭐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잡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정권 자체, 권력 자체를 어떤 선거라고 하는 하나의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자. 여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이제 그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지지율이 막 이렇게 좀 하향세로 접어드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H 사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H 사태가 무엇이 잘못된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과연 이 국민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본 건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인식이죠. 그거는 뭐 진리죠. 이거는 뭐 거의 뭐 과학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네. 진리죠. 그냥 뭐 월급 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 그냥 부동산 획득해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서 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일단 첫 번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건 좋은데 좀 과도하게 재산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환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못 가졌으니까. 네. 그럼 뭐 내가 못 가진 부분을 자기가 정당한 방법에서 이렇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취득을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밝혀졌으면 토해내라.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재화의 속성이 사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요? 국가의 토지, 국가의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익을 좀 취하는 것은 이거는 좀 환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형성이 된 이익은 불로소득처럼 느껴질 수 있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얻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 사실 인식이 굉장히 대립적이죠. 굉장히 대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이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네,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 정책에 그 이번에 LH 사태가 났을 때 LH 너네 부동산에서 손 떼라 이거 LH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LH라고 하는 이 공기업이 이제 토지라고 하는 재화를 이제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분하거나 재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기업인데 왜 너네 이 부동산 문제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타당하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면 이 부동산은 재화의 유형 중에 가치재에 해당이 돼요. 이 가치재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에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는 하지만 이 그 한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강해서 어느 정도 최적의 공급 수단, 최적의 양들이 국민들에게 좀 고르게 배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국가가 그 재화의 어떤 수급에 일부 조금 관여하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나 뭐 문화 컨텐츠 뭐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가치제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거주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재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완전히 시장 경제 논리에만 맡기게 됐을 때는 정말 내 나라 내 땅에 발가락 하나도 붙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제라고 하는 건 한정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은 특별히 또 더 그렇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영토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네. 뭐 우리 옛날에 뭐 7, 80년대 간척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뭐 이런 땅들을 만들어내고는 그랬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이렇게 물져가지고 이렇게 부풀릴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긴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균형을 그렇죠. 맞추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배분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장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시장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시장 실패의 교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살아도 내 땅 한 평을 갖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동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LH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 LH라고 하는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공기업의 LH라고 하는 공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LH는
한국토지공사라고 하는 공기업과 대한주택공사, 우리 옛날에 그 주공아파트 짓던 그렇죠. 예, 그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도에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이제 같이 겸하는 그 기업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합병이 됐습니다. 왜 합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공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좀 공공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 아니 두 개가 합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공공의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하는 자체가 크기를 줄이는 모습으로 생각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공이 영역을 좀 줄이고 좀 시장의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의 권한의 크기가 감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상당히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영화를 상당히 추구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왔었고, 신자유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바람을 타고 이 민영화를 상당히 조금 많이 추구했었고, 그래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렇게 그 민영화 좋아하고 네. 공기업이었던 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네. 노력했던 사람이 각자 나눠져 있는 부분을 같이 합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어, 공룡 같은 공기업이 탄생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하던 일 한 사람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LH 입장에서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서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네. 주택공사가 하는 일이 있고 네. 토지공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럼 각각의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주택공사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짓고 싶은데 땅에들 지어야 되니까 네. 토지공사의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 권한이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서로 협조도 해야 되지만 서로 견제도 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네,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합해놓게 되면은 네. 견제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권한이 더 확대가 된 게 확대가 아니냐.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정부 부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있어서 그 취임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 폐지 같은 것들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이즈를 줄이는 노력 이 자체가 뭐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내용이라든지 정부의 감축 관리를 의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닌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크기가 줄어드니까 아 그래 공공의 사이즈를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넓혀서 이제 시장에다 모든 걸 좀 맡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무래도 시작 단계에서 봤을 때도 저거는 뭐 권한의 축소라든가 네. 어떤 시장의 어떤 저 부동산을 맡긴다든가 그런 거보다는 누가 봐도 저거는 어떤 권한의 확대로 네. 예, 보여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우선은 이 투기를 그러니까 투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LH 해체하고 따로따로 주택 관리 업무는 따로 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LH 직원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토지 문제도 해야 되고 주택 문제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머리가 나쁜데 그냥 우리 주택만 할게, 우리 토지만 할게. 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LH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도시 건설과 이제 임대주택 공급 요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이 공공기관 현황을 발표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모습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 LH의 그 홈페이지에서
이 조직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체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뭐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 이걸 이제 사명으로 알고 있는 이제 기구인데요. 뭐 주택 정책과 토지 정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기구니까 우선은 뭐 뭐 내용들이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제 봤던 내용 중에 조금 라고 좀 의구심을 좀 줬던 내용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요 내용입니다. 고객 만족도와 청렴도가 최상급,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평가에서. 근데 이제 그런 조직이 지금 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투기에 연루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조사했는데 그래요? 그거는 공기업을 매년 평가합니다. 또 누가 평가하냐고? 네,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짜가추이는 고스톱이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정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정부 차원에서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게 없어야지 내가 사는데 좀 덜 지장이 있을까? 요걸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걸 고민할 거리냐고 그게. 참 그리고 우리 뭐 부탁 하나 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컨텐츠가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운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